일단 뭐 질문 있는지 좀 받아봅시다.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같은 거 있나? 뭐 없어? 그런 일단 오늘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한국 스타일에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기 뭐 앞쪽에 그지? 뭐 이 이상률 분포 여기 이항 분포 확률 밀도 함수 등등에 있으십니까? 네. 152번 163쪽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163쪽에 152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보다 마이너스 1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 실수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무슨 확률을 구해야 돼? p 절대값 x가 절대값 x가 확률 변수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변수 있어요. 사실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지? 지금 절대값 씌워져 있고, 그다음에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도 2까지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나갖고 2분의 3보다 작건 같은, 그지? 만약에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가 뭐 0부터 2까지로 되어 있었다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도 뭐 0보다 커나갖고 2분의 3보다 작건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지, 그지? 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으니까 이렇게 갖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갖다 오늘 보여야 되는 거고요. 나와 있는 거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주권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확률 변수 함수 무슨 함수예요? 요거 보니까 무슨 함수인 거예요? 네. 뭐, 그죠? Y 대칭하는 함수. 근데 이제 좀 옛날 말로 무슨 함수? 우함수라는 거죠, 그죠? 네, 우함수예요, 우함수. 자, 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으로 생겼다는 거야, Y축 기준으로. 어쨌든 뭐 그렇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나주권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2분의 3보다 2보다 1, T 뭐야? 5배.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확률밀도 함수가 정확히 어떤 함수식을 갖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함수식을 가질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연속이 이제 y축 그러니까 x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2까지의 확률이 뭐보다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의 5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이라 하면 뭐였냐면 해당 이제 부분에서의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일까라고 보니까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얘가 이제 x는 0이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2분의 3, 2분의 3부터 2까지 어찌 보면 뭐 면적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가 뭐보다 0부터 2까지 면적이 5배가 돼요. 그러면 대충 정리가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을 좀 묻었는데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묻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요때 0부터 3까지의 면적을 만약에 뭐 S라고 얘기한다면 2분의 3부터 2까지의 면적이 얼마라는 거? 이 녀석이 요 S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반대쪽도 똑같이 생겼을 거야. 똑같이 생겼을 거야.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S가 있는 방법을 뭐겠어 아무래도
확률 밀도함수 이거 확률이니까 이거 총 면적이 얼마인거? 1인 거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이 6S, 왼쪽도 6S일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S는 12분의 1.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는 몇 S니까? 2S니까. 네,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에요. 네, 혹시 다른 거 있으신가요, 혹시? 147번. 147번이면 어디일까요? 여기 앞쪽인가요? 배우시면 7번. 자, 147번. 두 주사위 A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각각의 눈의 수는 M과 N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뭐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중에 뭐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지금 보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25보다 사건을 갖게 되는 사건을 2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주사위 A를 동시에 던지는 12회 독립시행에서 사건이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때 그랬을 때 X의 분산을 갖다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독립시행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나오는 이제 횟수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 자체는 이상 확률 변수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시행으로 반복되는 거니까 이항분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될 확률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라는 거야.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될까? 아까 생각을 해보죠. 그럼 M값이 예를 들어서 1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1부터 생각을 해보죠. 1부터. 그럼 1일 때, 그랬을 때 N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1, 2, 3, 4까지 됩니다. 그죠? 16 더하기 1해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M값이 2일 때 생각을 해볼까요? 2일 때 M값은 1, 2, 3, 그 다음에 3등. 16 더하기 4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 다음 N값이 3일 때 생각을 해보면 N값은 1, 2, 3, 그리고 4까지 해요. 네. 그 다음에 N값이 4일 때 생각을 해보면 N값은 1, 2, 3까지. N값이 5일 때 가능한가? 5일 때는 없을 것 같다, 그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그거 되는 거니까, 그지? 네, 그러면 일단 M, N 순서쌍이라고 할까? 그게 이렇게 같이 수가 있습니다. 총 몇 가지겠습니까? 아무래도 4, 4, 4, 3이니까 15가지네요. 맞죠? 그죠? 그러면 총 36가지 중에서 15가지가 해당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나눠보시면 얼마? 12분의 5가 바로 이제 요 녀석 사건 2가 이러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런 확률로 몇 번 시행한대요? 이렇게 12번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어쨌든 이항분포 어떤 거 12번 시행하는데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5로 이루어지는 이 항분포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가 써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랬을 때 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NPQ죠, 그죠? 분산은 N 곱하기 T 곱하기 Q가 되겠습니다. 얼마? 12분의 35는 이렇게 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다른 거 또 있나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한번 넘어갑시다. 자, 저번에 이제 정규분포에서 좀 얘기하다가 말았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부분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이제 저번에 이제 정규분포를 갖다가 좀 얘기했었는데요. 정규분포는 이제 뭐였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확률 밀도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실 이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x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그냥 쭉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한대까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무한대까지는 돼요. 원래는 그러면은 실제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새로 요 x가
M일 때가 이제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전 대칭으로 생긴. 그러면서 이렇게 생겼어. 대칭이 아닌데. 대충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 확률 변수를 갖다가 얘기를 했었던 게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의 어, 이제 표준 편차를 보통 이제 시그마, 그러니까 m 마이너스 시그마,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쪽이 이제 약 68%에서 70% 정도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게요. 요게 이제 어쨌든 정규 분포였고, 이제 확률 밀도 때도 얘기 드렸지만, 아무래도 여러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제 기대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시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fx, dx로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값이나 분산 등등은 보통 이제 하진 않습니다. 주어집니다, 보통. 네, 우리 뭐 구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지수함수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게 그냥 전체 면적이 그냥 얼마일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냥 무한대까지 이걸 fx라고 한다면 그냥 fx를 접근한 값은 그냥 1이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에서는 뭐 그나마 얘기할 거라고 한다면 요 m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생긴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m 기준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뭐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 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 친구 적분 값은 당연히 2분의 1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로 주어질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변량들이 주어지고 이제 확률 변수가 주어졌었을 때 이게 각각마다 평균이 막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 친구는 이렇게 맞다고 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뭐 이제 M1 여기에 대해서 뭐 시그마 1을 각각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로 갖는 녀석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갖다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M2가 이제 평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는 뭐 시그마 2, M 마이너스 시그마 2, 여기 뭐 M 플러스 시그마 2,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자료들이 주어지면 얘네들을 뭔가 비교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표준화를 이루어져요. 네. 만성 부분을 그 영이 많은 어디? 그렇네. N부터 네. 네, N까지 딱 N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표준화거든요. 표준화라는 게 뭐냐?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그냥 N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뭐 제곱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얘네들 다 이제 하나로 다 모을 거예요. 그러면 요것들도 어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갖다가 바꿀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것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다 위치를 딱 0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치를 딱 평균이 0이 되게끔 무조건 딱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일단은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건가라고 생각해보고 좌우 평행 이동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뭐 얘는 뭐 M1 이 중심으로 얘는 M2가 중심으로 이렇게 지어진 친구지만 얘네들 다 0으로 평행 이동해야 돼요. 그럼 이 확률 변수들은 어떻게 다 평행 이동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들이 모두 어디로 이렇게 갖다가 이동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지금 x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나오는 그래프니까 이 x들은 모두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뭐 m1이라고 썼지만 x 마이너스 m만큼 대입해서 x축 방향을 그렇게 갖다가 평행이동을 모든 변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모든 변수를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을 그렇게 다 m 값을 빼주면 이제 결국은 m이었던 녀석들도 m을 빼줄 거니까 0으로 가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 갖다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여기 시그마 같은 경우 다 1로 만들 거거든요. 친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바꾸는 게 이제 표준화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갖다 다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갖다 할 거냐 그때 이제 보통 확률별로 Z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Z라는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X라는 친구에다가 M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확률 변수들을 이렇게 나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 거냐라고 하면 이건 한번 내가 쓰고 갔다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면 지금 원래 이제 정규분포에서는 지금 그 친구의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의 표준 편차가 뭐가 되냐면 표준 편차가 지금 표준 편차도 이렇게 시그마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준화를 이룰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Z라는 친구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모든 확률 변수들에다가 m을 빼주고 시그마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m과 시그마는 주어진 정규분포 친구예요. 그럼 요거대로 갖다가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랬을 때 이 친구의 기대값은 뭐가 될 거냐? 당연히 모든 확률 변수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도 그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럼 여기 x 대신 m 갖다 집어넣어주면 뭐 시그마가 뭐든 간에 얘는 0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얘가 우리 Z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나누는 곱하는 걸로 갖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시그마분의 1을 갖다 곱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시그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다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평균이 0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이 친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규 분포인데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녀석이 온다 하더라도 이 정규화를 거치고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고루한 녀석으로 갖다 바뀌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확률을 갖다가 비교해서 계산해 줄 수 있고 어떤 느낌인지 드시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표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걔네들 가지고 계산하는 게 우리 주요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한번 같이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필수에 대해 16은 저번에 여기까지 더 낸 것 같긴 하지만 그냥 할게요. 네, 여기까지 낸거 맞추면 좀 하겠습니다. 근데 16라고. 자, 뭐라고 되느냐면 정규분포 만 시간이나 진행을 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x가 12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무한 확률이 x가 18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그 확률과 그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 m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을 생겼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랬을 때 사실 시스템부터 m 값이 뭔가를 큰 상관은 없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부분에서 얘 12라는 친구가 이거보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큰 상관은 없어. 근데 편이상 얼마로 할까요? 편이상 여기 할까요? 일단 12가 여기 치겠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여기까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인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뭐야? 18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면적 또한 요 빨간색하고 같아지려면 얘가 지금 연결으로 이렇게 칭으로 위치해야만 합니다. 네, 요게 아닐 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평균 n 값은 어떻게? 이 둘의 평균 내면 되겠죠. n 값은 n 치고 그다음 수의제 17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자, 여기 40콤마 10의 제곱이 없어져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40콤마 10의 제곱이 없어져 있는 거 보니까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2 녀석이래요.
자, 이런 녀석에 대해서 오른쪽 이제 표준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그 표준정규 분포 표 저번에도 한번 뭐 문제 어쩌다 보니 보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고 곱하겠습니다. 자, 이 Z라는 친구가 0, 그다음에 Z로 되어 있는데 1.5, 2.0, 2.5, 1대 0.3, 3, 3, 2, 0.477, 0.45, 3,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여기 하나만 갖다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2.0일 때 요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표준정규 분포기 때문에 평균 항상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표준정규 분포에서 평균 0을 기준으로 어떻게 여기 Z, 스몰 Z에는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럼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요 면적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요 면적이 0.477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로 지금 주어진 상황인데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1번 뭘 구하라고 합니까? 2, 25, 40, 요걸 갖다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25보다 커나갔고 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지금 위에 보는 것처럼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2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기 때문에 표준화가 시켜야 됩니다. 그럼 표준화 내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해보면 지금 평균이 40이니까 x에다가 40을 빼주고 표준편이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들어오면 20도 40을 빼주고 10으로 나눠주고 이것도 40도 40을 빼주고 10으로 나눠주고 이랬을 때 확률인데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준화한 친구는 이제 Z로 많이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바꿀 거냐? Z라는 친구는 이쪽 계산해보면 0이 돼요. 이쪽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가요, 그죠? 이랬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평균이 0이고 0이 0에서부터 대칭일 것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그냥 얘네 구하는 거로 충분하죠. 요거랑 같을 것 같지. 그러면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나오면 0.433. 네, 그렇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다시 2번도 보면 그자가 보다 떠나 평균에 가까운 이거 x에서 역시나 평균을 빼주고 표준편처럼 나눠주고 여기도 40을 빼주고 표준편처럼 나눠주면 그럼 아무래도 여기 부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P, Z라는 친구가 뭐보다 2보다 크면 되겠네요. 맞죠? 2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2보다 커나 같아진다는 게 그지? 여기서 요쪽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요 절반에서 이만큼 빼면 될 거니까 얘는 1에서 얼마를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1이 아니죠. 얘는 2분의 1에서 0.5에서 0.477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얼마? 0.0228. 그다음 자 표준화하여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18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어떤 정규 분포? 아
표준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을 따른답니다. 자, 이랬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는 그냥 따로 안 쓸게요. 자, 이 녀석을 이용하여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자, 확률 변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00 해상이 되게끔 하는 상수 k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이제 표 보면 대충 이제 그죠? 많이 풀어보다 보면 그렇거든요. 표 보면 아 대충 뭘 노리고 가면 되겠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아 이렇게 하다 해봐야 될 거야. 표준적 목표를 이용해 주면 지금처럼 이 녀석들도 다 표준 안에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Z라는 게 요거보다 그거나 같은 확률이 0.0013.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0.0013이 이 표값을 보니까 누구랑 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죠? 0.4987이랑 관련이 있겠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0.5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빼기 0.5 빼기 0.4987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아무래도 여기 부분은 얘가 지금 Z가 3까지일 때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되겠구나. 이 친구가 3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K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K값이 165. 그런 느낌을 쓰면 19번.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는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다. 자, 어쨌든, 이 녀석은 정규 분포 어떻게?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라 그랬으니까 5 제곱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0.8, 1.0, 1.2에 대한 값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1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녀석이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우리가 그대로 갖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7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확률 변수가 170보다 크거나 같을 요 확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갖다가 해보면 아무래도 표를 갖다 활용해야 되니까 뭐를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확률을 내가 구해볼 건데 이거는 어떻게 역시나 164를 빼고 5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요 170이라는 거에도 164를 빼주고 5로 나눠주는 거다. 생각을 해보면 빼면 얼마니? Z라는 친구가 뭐보다? 1.2보다 그렇네요. 그죠? 그럼 1.2보다 커나 같은 확률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1.2까지 0부터 1.2까지의 확률이 5.384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1.2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0.5에서 빼주면 되겠다, 맞지? 그지? 0.5에서 빼주면 0.1151이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0.115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상위 요런 퍼센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럼 전체가 1을 100%라고 얘기한다면 100을 곱하면 거니까 결국 뭐야? 11.51%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51%에 해당하는 친구. 170 이상의 녀석들. 그 다음 2번. 자, 160 이상, 170 이하의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게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 160 이상, 170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바꿔보죠. 그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160도, 170도 일단 평균을 갖다가 빼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러면 아까 이건 계산했죠. 그죠? 1점이라고 계산했고 여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인가요? 그죠? Z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게 있을 확률을 갖다가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0부터 1.2까지가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0부터 마이너스 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0.8까지의 값을 갖다 대신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럼 그 값이 0.288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실제로 이 확률 같은 경우는 다 더하면 얘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죠? 더해보면 얼마 나오냐? 0.674 3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퍼센트로 따지자면 67.3%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체 1000명이죠, 그죠? 1000명 중에 67.3%니까 우리는 그냥 673명이다라고 볼게 없습니다. 얘는 20번. 자, 320명을 뽑는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응시자의 점수의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는 75점은 정규 국어로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190점의 평균이고 75점이 표준 편차는 무교 국어로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정규 국어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평균이 45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요 녀석들이 이제 전체가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전체 2,000명 중에 320명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최저점 우리가 원하는 최저점수가 뭔가 있을 거야. 맞지? 그지? 최저점수가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요 X라고 했었을 때 요 최저점수 이상일 때가 합격자들일 거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꼴찌 점수 이상이면 합격 점수인 거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합격자들의 이제 구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2,000명 중에서 이제 32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2,000명 중에 320명에 드는 거니까 상위 몇 퍼센트인가? 2,000명 중에 320명이니까 약분해보면 1000분의 160. 그러면은 상위 16%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상위 16%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상위 16%인 거니까 확률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 저기 쓴 것처럼 100분의 16에 해당하는 혹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럼 그런 느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네, 내놓고 가능하면서 이제 값이 나와 있어요. 이런 값이 안 주어지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무조건 주어진 값 기준으로 갖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갖다가 해보면 여기 x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갖다 보자. 어떻게 표준화를 갖다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z라는 친구가 뭐 이상일 때 지금 x점 이상일 때인데 x도 450을 빼고 표준 편차가 75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했던 이 확률이 있죠. 요 확률이 뭐가 되는구나. 이제 0.16이 되면 되는 상황. 100분의 16이니까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보니까
반 하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t가 0보다 커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0.34래. 딱 이 친구랑 더해주면 얼마나? 딱이 친구랑 더해주면 딱 0.5 나오는 상황. 요만큼까지 1까지가 그러면은 너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너가 1이면 되겠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6이었구나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x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525점이 최종 점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인지 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와 정비분포의 관계인데, 이항분포와 정비분포의 관계입니다. 자, 이항분포가 뭐였었습니까? 이항분포가 뭐였죠? 이항분포가? 일단 얘들 가계도를 보면, 자, 우리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가 뭐랑 뭐로 이상 확률 변수가 있었고요. 네.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상 확률 변수는 당연하게도 뚝뚝뚝 떨어져서 뭐 횟수라든지 캡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어지는 것들 대표적이었고, 연속 확률 변수는 쭉 흐르는 거, 뭐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뭐 그죠? 시간 같은 게 좀 가장 대표적이죠. 쭉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럼 각각이 이제 뭐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로 갖다 불렀었고, 얘네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항분포.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다라고 지금 우리가 짧게 계산해서 세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관계는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겁니다. 자,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일정 확률로 우리가 뭔가를 몇 회, n회 시행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반복해서 시행하는 건데 이 시행하는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결국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처럼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얘네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동전을 던진다라고 해도 괜찮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충분히 시행되면 이 녀석들이 정규분포처럼 좋은 모양이에요. 이항분포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앞면이 n회 던졌을 때 이 앞면에 나오는 횟수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한 번 던져 아니지 두 번 던진다고 할까요? 두 번 던졌을 때는 이제 뭐 빵 번 나오는 거도 있을 거고 한 번 나오는 거, 빵 번 나오는 거, 두 번 나오는 거 이렇게 갖다 얘기할 거거든요. 아니면 나오는 횟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모양일 거였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한 10번 던진다고 생각해보면 10번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뭐 빵 번 나오는 확률도 있고 10번 나오는 확률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에서 계산을 해보면 10번 중에 5번 정도 2분의 1, 조금 찍어보면 어쨌든 10번이겠지만 그지? 그렇게 해보면 그나마 요 값이 제일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분포되는 이런 방식가 나올 거라는 뜻이 같이 그지? 그럼 여기 이제 얘를 뭐 100번으로 늘리면 분명히 여기 자기가 더 촘촘하게 이런 방식이 이게 1000번, 1000번을 점점 늘리면 이게 점점 좋은 모양새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여기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제 정규분포와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게다가 이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심특한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 지금처럼 이렇게 동일한 확률로 반복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그냥 정규분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n 값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하면 원래 이제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요거였죠. n번 시행하는데
이제 그 확률이 P였던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N가 충분히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럼 당연히 이제 평균은 그때 평균이랑 똑같겠죠. 네, 그냥 NP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NPQ가 분산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NPQ가 표준 편차의 제곱인 이런 걸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막 나와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사실 이항 분포로 나와 있어도 그냥 정규 분포로 생각하고 쭉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사실 결과물은 되게 잘 쓰네요. 그래서 그거대로 실제로 뭐 몇 개를 한번 좀 풀어보면 풀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21번 갖다가 한번 풀어보면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다음에 이항분포를 따르는 자 뭐야 5분의 2 확률로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걸 600번 시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부분에서 갖다가 여기에서 쓸 때 이 충분히 시행한다라는 기준이 얼마큼일 거냐 라는 부분들이 뭐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뭐 NP가 5보다 커 나갔고 NQ가 5보다 커 나갔을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딱히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문제 주었는데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뭔가를 증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따를 때 지금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규분포로 갖다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로 갖다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에서의 평균은 둘 곱한 거죠, 맞죠? 그죠? 둘 곱하면 얼마 나오니? 241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 같은 경우는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48 곱하기 3이면 얼마? 140, 144. 그럼 12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방금 볼까 그래요. 자, 그럼 그랬을 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24, 그다음에 264, 여기 사이 있으면 되죠.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부분에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 표준화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표준화를 해주려고 바로 한번 바꿔보면 204로 240을 빼고 12로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바로 Z라고 쓰겠습니다. 264로 240을 빼준다면 12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왼쪽 계산은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여기는 2인가요? 이렇게 되는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그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랑 0부터 2까지로 다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값을 생각을 해보면 0.4987과 0.477을 더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걸 계산하는 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0.975가 자, 2번 P가 X가 250이고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것도 바꿔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Z라는 건 뭐보다 251을 240 컴퓨터 빼주고 12로 나옵니다. 그럼 아무래도 뭐가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이라고 생각하면 0이 부분 포함 0.5도 갖다 더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0.5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데 0부터 1까지가 0.3413이래요. 따라서 답은 0.8413이래요.
연인식. 오늘의 목표치가 사실 여기까지 합니다. 아,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거 하나 나가면 끝이에요. 그죠? 그냥 뭐라고?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나가는 건? 6월 전까지 나오는. 어, 6월 전까지 시험 아니, 진도만 본다면 그치 거의 뭐 6월 그것 때 거의 끝나겠지? 시험이 언제 있고? 발표 농사? 진짜 그러니까 이제 2차회 평가가 다음 주 월요일. 그다음 발표농사가 그거 다음 주 후 6월 10일. 시험 기간이 시험 기간. 그러니까 학교 중에서 좀 빨리 본 학교거든요. 지금 1, 2, 3, 5월. 7월? 네. 그건 평범하다. 그거보다 빨리 본 6월 말에 보는 학교 뭘 있지 않나? 모르나? 지금 지금 그럴 수 있지. 아마 몇 학교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보시면 되죠. 네. 그러게요. 일단 이거 22번까지는 마저 그거 하고 얘기합시다. 22번까지는 마저.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고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사람마다 딱히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딱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쨌든 성공할 확률은 0.6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걸 150번 시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정규분포를 이용해 줄 거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갖다가 옮겨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쪽을 곱해 주시면 90 그다음은 여기다가 0.4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제곱 이렇게 있지. 네, 그러니까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x가 99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 그럼 맞다 만들어주면 z는 99 내가 평균을 빼주고 표준편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제 99에서 곱빼를 가져오는 거니까 z는 1.5보다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자. 1.5까지 값이 0.43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5에서 빼주면 될 거기 때문에 0.0 이렇게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약 몇 퍼센트냐? 약 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여기 내용들이 별게 없죠, 그죠? 저도, 저도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옛날 그 수능 시험 보니까,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믿었고, 그다음에 그때가 그때 기하 벡터였어.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수능 시험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또 같은 경우는 그때 저도 사실 이제 수능 때나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맨날 이렇게 뭐 표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거 맨날 뭐 어차피 이렇게 나와봤자 맨날 똑같거든. 또 빼가지고 나눠가지고 어차피 표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게 똑같거든요. 그렇게 뭐 그렇게 창의적인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앞에 했던 그 경우의 수 확률 구하는 게 제일 좀 어려운 부분. 그때가 거기가 제일 어렵고 이 뒤쪽은 뭐 정규 분포니 이항 분포니 뭐 얘는 기대값이 어쩌니 저쩌니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용어는 많은데 확실하게 한 번만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네,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히려 앞에가 이제 경우의 수 세는데
좀 어렵다면 어려운 거.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진도는 뭐 여기 부분까지만 나가고, 네. 그 다음에는 차라리 제가 좀 풀어볼 거를 문제를 좀 뽑아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번 맞춰서. 이번에요? 어차피 오늘 다음 페이지 때 일단 뭐 시간을 드릴 텐데 어떻게 좀 풀어보세요. 좀 될 듯.